당신이 65세에서 80세 사이이고 여전히 이 8가지 일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건강하게 노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희귀한 보석이고 100세까지 살 가능성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다는 뜻입니다. 장수는 단지 행운이나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요성을 자주 깨닫지 못한 채 매일 하는 작은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쇠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힘, 유연성, 명확성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쉽게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또래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능력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더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을 돋보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8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계속한다면 더 길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각각은 장수의 강력한 지표입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라. 마지막은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잘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시작하기 전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벨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 섹션에 한 번을 입력해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0을 입력하여 알려주시고 동영상을 개선해주세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서명하십시오.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수의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얼마나 빨리 걷는가, 얼마나 많은 무게를 들어 올리는가가 아니라 훨씬 더 간단한 것입니다. 팔을 사용하여 지지하지 않고도 여전히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이는 전반적인 건강, 균형 및 근력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독립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지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육 손실의 정도와 속도는 우리가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만을 사용하여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강한 하체 근육, 좋은 균형, 강한 코어 안정성의 표시입니다. 손으로 밀어야 하거나 일어서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급하게 구부려야 한다면 이는 다리 힘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앉은 자세에서 일어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약간의 추가 추진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낮은 의자에서 일어서는 대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사소한 일이 명백해질 때까지 자신이 힘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77세 김석호 씨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항상 활동적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안락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이 더 이상 예전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손으로 밀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이 단지 늙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다리의 힘이라고 설명하자 그는 그 힘을 되찾기 위해 간단한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달 만에 그는 다시 쉽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움직임이 더 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하체 근력이 이동성 및 균형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약한 다리는 넘어질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낙상은 노인의 부상 관련 합병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팔을 사용하지 않고도 여전히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다리가 여전히 몸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균형이 여전히 좋으며 조정력이 여전히 날카롭다는 뜻입니다.
모두 장수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밀어올리기 위해 손을 사용해야 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힘은 어떤 연령에서도 재건될 수 있습니다. 스쿼트, 앉아서 다리 올리기, 서서 뒤꿈치 올리기 등의 간단한 운동은 이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내입니다. 매일의 작은 노력은 시간이 지나면 큰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쉽게 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몸 상태가 더 좋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작은 행동이지만 장기적인 건강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징후, 숨이 차는 느낌 없이 빠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장수의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걷는 거리가 아니라 걷는 속도입니다. 65세에서 80세 사이이고 여전히 숨이 차지 않고 활발하게 걸을 수 있다면 당신은 드문 그룹에 속합니다. 걷는 속도는 장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걷기 속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종종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체력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폐 기능, 근육 지구력 및 전반적인 활력에 관한 것입니다. 꾸준하고 자신감 있는 속도로 걷는 것은 혈액을 효과적으로 펌프질할 수 있을 만큼 심장이 강하고 폐에 산소가 적절하게 공급되며 근육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지구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책하러 나갈 때 어떻게 걷는지 생각해 보세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이전보다 느려지시나요? 짧은 시간 후에 호흡을 멈추어야 합니까? 느린 걷는 속도는 건강 악화의 가장 초기 징후 중 하나일 수 있으며 이는 종종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점진적으로 발생합니다. 74세 박지훈 씨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항상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보다 걷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단지 조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계단을 오를수록 호흡이 더 가빠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는 걷는 속도에 주의를 기울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숨을 쉬지 않고 꾸준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짧은 간격으로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체력이 향상되었고 자신감도 되찾았으며 몇 년 더 젊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 이상입니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합니다. 강력하고 꾸준한 속도는 심혈관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근육이 활성화되며 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걷기는 신체적 이점 외에도 뇌 기능을 지원하고 기억력을 선명하게 유지하며 인지 저하 위험을 줄여줍니다. 자신의 수준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간단한 테스트를 시도해 보세요. 정상적인 속도로 약 10피트 정도 걷고 문이 닫히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잡으려는 것처럼 속도를 높이세요. 숨이 차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그러나 피곤하거나 불안정하다고 느끼면 지구력을 향상시켜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걷는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심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걷고 좋은 자세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씩 속도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조금만 향상되더라도 수명이 수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산책하러 갈 때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여전히 자신감을 갖고 빠르게 달리고 있다면 몸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이며 길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이번 댓글에 댓글을 달아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세 번째 징후. 최소 10초 동안 한쪽 다리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균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균형을 잃기 시작할 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단 몇 초라도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은 신체가 어떻게 노화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당신이 65세에서 80세 사이이고 적어도 10초 동안 흔들리지 않고 한쪽 다리로 서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은 훌륭한 몸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균형은 장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노년기까지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종종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좋은 균형은 단지 넘어짐을 예방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신경계, 근육 및 반사신경이 조화롭게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쪽 다리로 서 있으면 시력, 뇌, 공간에서의 신체 위치 감각 등 신체의 여러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어떤 시스템이라도 손상되면 균형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어설 때 양말을 신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버틸 수 있나요? 아니면 무언가에 의지해야 하나요? 균형의 작은 변화는 점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비틀거리거나 넘어질 뻔하여 깜짝 놀라게 될 때까지 안정성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76세의 이주연 씨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항상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옷을 입는 동안 바지를 입기 위해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것이 이전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한쪽 다리로 서게 되면 넘어지지 않고 몇 초도 버틸 수가 없었다. 경고음이에요. 그는 일상생활에 균형 운동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안에 그는 안정성뿐만 아니라 움직일 때의 자신감에서도 큰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균형은 낙상 위험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지표 중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낙상은 노인의 부상 및 입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균형이 강할수록 인생을 바꾸는 낙상을 경험할 위험이 낮아집니다. 자신의 레벨이 궁금하다면 다음 간단한 테스트를 시도해 보세요. 필요한 경우 그립을 위해 카운터나 견고한 표면, 근처에 서서 한 발을 땅에서 들어 올려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발뒤꿈치 들기, 옆다리 들기, 한쪽 발에서 다른 발로 체중 이동과 같은 간단한 운동을 통해 균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화를 예리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일 조금씩 연습하는 것입니다. 좋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균형이 강할수록 넘어지거나 이동성을 잃을 염려 없이 삶을 더욱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식료품점에서 줄을 서거나 이를 닦을 때 몇 초 동안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쉽게 할 수 있다면 몸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생각하고 길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4번 징후. 바닥에 엎드려 지지 없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장수의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힘이나 지구력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여전히 바닥에 눕고 지지 없이 일어설 수 있다면 당신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에 비해 큰 이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유연성, 근력, 조정 및 전반적인 이동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모두 나이가 들수록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일어날 수 없을까봐 걱정하기 때문에 바닥을 아예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특정 동작의 사용을 중단하면 신체는 해당 동작을 수행하는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몸을 낮추고 다시 위로 밀어 올리는 것은 다리, 코어, 상체가 여전히 동기화되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65세 이후에는 점점 더 드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뭔가를 떨어뜨린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몸을 굽혀 짚기 전에 망설이시나요? 땅바닥에 내려앉는 것이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이러한 작은 순간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움직이는 능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를 예로 들어보자. 최민호, 78세. 그는 어느 날 그의 손자가 바닥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싶어 하기 전까지는 바닥에 엎드리는 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저한 이유는 경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편안하게 설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이동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느리고 통제된 동작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쿼트, 무릎 꿇기, 가구에 기대는 대신 발로 몸을 밀어 올리기 등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쉽게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움직임에 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도움 없이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은 장수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나중에 인생에서 이동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는 근육 약화, 유연성 감소, 균형 저하 등 전반적인 신체적 쇠퇴를 알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능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종종 활동적이고 독립적이며 탄력성을 유지합니다. 자신을 테스트하고 싶다면 다음을 시도해보세요. 안전을 위해 의자 가까이에 서서 천천히 바닥에 몸을 낮추고 아무것도 잡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능하다면 근육과 관절이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매일의 스트레칭, 근력 운동, 낮은 자세에서 일어나는 것을 시뮬레이션하는 조절된 움직임 운동을 통해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편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잡기 위해 내려와야 하거나 신발끈을 묶거나 넘어진 후 몸을 붙잡아야 할 경우 회복할 수 있는 힘과 조정력을 갖추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바닥에서 일어나지 않으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불편해서 그런 걸까요? 여전히 이 동작을 쉽게 할 수 있다면 신체가 잘 늙어가고 있으며 길고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4번 댓글에 댓글을 달아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5번째 징후. 식료품 봉지를 가득 담아 어려움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근력은 체육관에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작업을 쉽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식료품 봉지를 가득 담아 어려움 없이 들고 다닐 수 있다면 당신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몸매가 더 좋은 것입니다. 물건을 편안하게 들어올리고 운반하는 능력은 근력, 지구력, 기능적 건강을 나타내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더 길고 건강한 삶에 기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팔 힘과 상체 지구력이 쇠퇴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합니다. 식료품을 나르고
항아리를 열고 심지어 여행 가방을 들어 올리려면 팔의 힘뿐만 아니라 어깨, 허리, 코어의 힘도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손의 힘은 장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지표 중 하나입니다. 팔이 더 강한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사는 반면 기본적인 들어올리기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동성 및 전반적인 건강이 손상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료품을 집에 가져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2번 생각하지 않고 가방을 집어들거나 긴장을 피하기 위해 멈추고 체중을 조절해야 한다고 느끼십니까? 한때 편하다고 느꼈던 일상용품을 운반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러한 작은 변화는 너무 점진적으로 일어나서 사람들이 즉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5세 정우석 씨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항상 자신의 독립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어느 날 시장에서 돌아온 후 집 앞 계단으로 가방을 들고 올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방이 평소보다 무거워진 것은 아니지만 그의 몸은 예전에 가졌던 힘을 어느 정도 잃었다. 그때 그는 팔, 어깨, 악력에 초점을 맞춘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달 안에 그는 다시 쉽게 식료품을 운반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고 일상 업무가 덜 피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강렬한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무공을 쥐어짜는 것, 가벼운 손으로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 부엌 조리대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과 같은 작은 노력이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내입니다. 매일 단 몇 분의 근력 기반 운동만으로도 근육량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신체적 쇠퇴를 예방하는 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식료품을 나르고 집안의 물건을 들고 자신감 있게 들고 있는 것은 단지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강하면 피로, 약화 또는 부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저함 없이 계속해서 혼자서 일상활동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식료품 가방을 들어올릴 때 어떤 느낌인지 알아보세요.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다면 몸이 잘 늙어가고 있으며 길고 활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6번째 징후. 멈추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습니다. 계단은 단순한 도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육체적 지구력, 심혈관 건강 및 하체, 근력을 테스트하는 가장 명확한 테스트 중 하나입니다. 숨을 쉬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다면 동년배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잘 지내고 있는 것이며 장수에 대한 강력한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려면 균형, 근력, 심혈관 지구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다리는 당신을 추진하기 위해 힘이 필요하고 심장과 폐는 산소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발걸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예리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중 하나라도 쇠퇴하면 계단이 눈에 띄게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단을 올랐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강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받나요? 아니면 약간 숨이 차서 중간에 멈추나요? 많은 사람들은 계단을 완전히 피하기 시작할 때까지, 즉 걷는 대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체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회피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근육 손실과 지구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73세 김준서 씨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계단을 오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엘리베이터를 더 자주 이용하고 계단이 있는 건물을 피하거나
단지 속도를 줄이는 등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서 짧은 거리를 올라야 했고 정상에 도달했을 때 완전히 숨이 차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고음이에요. 그는 가능할 때마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고 천천히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지구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몇 주 안에 그는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다리가 더 강해지고 호흡이 개선되었으며 계단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능력은 심장 건강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의사들은 종종 심혈관 건강을 빠르게 평가하기 위해 계단 오르기를 사용합니다. 지치지 않고 먼 거리를 오를 수 있다면 심장과 폐가 여전히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건강을 예측하는 훌륭한 지표입니다. 자신을 테스트하고 싶다면 최소 10단 이상의 계단을 찾아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서 정상에 도달했을 때 기분이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멈추지 않고 숨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막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단을 더 자주 오르고 빠르게 걷고 간단한 다리 강화 운동을 하면 필요한 지구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어 계단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감을 갖고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심장이 강하고 근육이 활동적이며 에너지 수준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당신이 길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6번 댓글에 댓글을 달아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7번째 징후. 최근 대화와 사건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은 장수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인지 건강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최근 대화를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일상생활에서 예리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길고 만족스러운 삶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기억력과 뇌 기능은 지능뿐만 아니라 뇌, 순환계 및 신경계의 전반적인 건강을 반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열쇠를 잊어버리거나 단어를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가끔 잊어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건망증과 현저한 인지, 저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전히 깊은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최근 사건을 회상하고 별 어려움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당신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평소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 대화의 세부 사항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복잡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이 작은 징후는 뇌 건강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79세 이면우 씨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많은 동료들이 기억 상실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예민함을 느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몇 주 전 대화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크로스워드 퍼즐을 쉽게 풀며 새로운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독서, 사교 활동, 마음의 도전과 같은 일상적인 습관이 그의 마음을 강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매일 책을 읽고 전략 게임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극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뇌 건강에 큰 역할을 합니다. 고립과 상호작용 부족은 인지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가족, 친구 또는 지역 사회 그룹과의 정기적인 의사소통은 정신을 예리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신 상태를 테스트하고 싶다면 이틀 전에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해 보거나 짧은 단어 목록을 외운 후 몇 분 후에 반복해 보세요. 이것이 쉽다면 인지 기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두뇌를 예리하게 유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독서, 새로운 기술 학습, 사회활동 참여, 심지어 규칙적인 걷기조차도 두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인지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선명한 기억력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뇌가 건강하면 계속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며 인생을 최대한 즐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부 사항을 쉽게 기억하고 예리하게 유지한다면 장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8번째 징후. 아침에 일어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장 간과되지만 장수의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수면의 질입니다.